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핵과 북한 핵을 바벨 구조로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직결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 갔나? 워룸의 위치와 의자 배치 등에 따라 다른 것이지 무슨 리더십의 차이인가? 워룸은 지하 벙커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란 때린 미 벙커버스터, 한국엔 현무 O, 폭발력은 현무가 위.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 이상계엄계의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국군.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서 보이는 위기감은 이시바 총리 앞으로는 3가지 접근법으로 정책 추진, 고물가 대책, 관세 협상, 지방 창생 등 유럽에서 대등으로 한국 바뀌는 대일 의식 선진국화 공통과제 국교 정상화 60년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직결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 갔나?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재명 내각 인성 발표를 했습니다. 정환보 이유진 기자가 경향에서 6월 23일 14시 3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단행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안규백 의원이 내정됐는데 대변인실에서 표현한 거로는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의미가 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부 장관은 송미련 현 장관이 위임됐다. 여기다가 미리채 견해를 얘기를 하면은 농수산물 가격 폭등하면 버리는 말로 위임했겠지라고 좀 비아냥거리고 싶네요.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내정됐다. 그리고 여러 부처의 장관 내정자들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매우 우리나라의 요즘에 부동산 가격으로 중요한 부서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 된 모양이에요. 통일부의 정동영 72세 이런 친구를 또 좀 끌어들였네요. 70 넘은 사람은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70 넘어서 요거라도 해먹으니까 좀 좋겠네요. 환경부 김성환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해양수산부 전재수 해양수산부가 하는 일이 뭔지 우리나라가 이제 해양수산부가 더 상당히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수 네이버 사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룸의 위치와 의자 배치 등에 따라 다른 것이지 무슨 리더십의 차이인가? 워룸은 지하 벙커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것도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빨간 모자 쓴 주인공 트럼프, 구석의 오바마, 너무 다른 워룸 풍경. 이가영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6월 23일 13시 31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상황실 사진을 보면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점이 보이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굳이 이런 것을 기사화할 충분한 뭐가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를 까자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제대로 했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네요. 요 당시에는 2011년 5월 미국이 오사마 빈라멘 사살
작전을 진행할 당시 이런 거고, 그때는 요 뒤에 있는 이제 바이든 때 국방장관을 했던 요때는 되게 젊었네요. 그 국방장관 이름이 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다 그런 그 경력들이 있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책임 있는 자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기 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아부 바크르 알바 그단이 제거 작전 당시 이제 워룸에서 있던 장면이고요. 바이든 때는 2022년 아부 아브라함 알 하시마 알 쿠라이시 이슬람 국가 IS 수계 제거 당시 이렇게 했을 때 부통령이 있었고, 뭐 여러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서 했던 그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다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그 암살을 시도하는데, 이번 건은 뭐 암살 위협도 있었지만은 이 지하 핵시설 그 파괴가 주요 목적이었죠. 이란 때린 미 벙커버스터 한국의 현무 5 폭발력은 현무가 위. 박성우 기자가 조선비디에서 6월 24일 06시 51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GBU-57은 자유낙하, 현무는 로켓 추진, 이동성은 GBU가 57이 좋고 파괴력은 현무가 우세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벙커버스터는 폭격기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 수직으로 찾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지상에서 발사해가지고 로켓으로 해당 목표물을 때리는 거로 그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의 현무 5는 탄도, 포탄이나 미사일의 머리 부분 중량이 최대 8톤으로 GBU-57 탄도 2.4톤보다 3배 이상 중량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은 폭탄도 더 많이 들어갔을 거고 파괴력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비행기 가는 시간이면은 이륙하는 시간이면은 그냥 쏴버려가지고 평양에다가 평양 궁전을 때리면 되는 거죠. 거기도 지하 벙커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현무5는 개발과 시험 발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맡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 속보로 나왔습니다. YTN에서 6월 24일 오전 07시 13분입니다.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 합의. 유정선 데일리안 6월 24일 07시 18분 약 5분 후에 데일리안에서는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12시간 동안 완전한 휴전 합의. 요 잘못 읽으면은 12시간만 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은 12시간 후에 완전한 휴전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김성희 조선비지에서 6월 24일 07시 44분이니까 조금 더 늦었는데 더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휴전을 12시간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것들을 영문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기사화하는 것 같은데, 이거 AI가 잘못 번역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후 뉴스를 찾아보면은 트럼프 자정 직후 이스라엘, 이란 휴전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 휴전 후 전쟁이 공식적으로 12시간 후에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거는 폴리티코가 6월 23일 화요일 오전 7시 2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직전의 뉴스는 이란 미국 폭격기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미군 기지에 미사일 발사했다. 데이비드 라이징, 존 캠프렐, 멜라니 리드먼 세 기자가 AP에서 6월 24일 화요일 오전 7시 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이 월요일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여 미국 핵시설 폭격에 대한 보복을 가했지만 불안정한 지역의 긴장 고조에서 한 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매우 약한 대응이라고 일축하며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사전 경고를 받았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트루스 소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잊어버렸습니다만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제거했고 더 이상의 증오는 없기를 바란다. 그 헤메니인가 암살 위협도 했었었죠. 어쨌든 이란이 그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그 정정 재정일치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도 그게 이란이 과거처럼 좀 바뀌었으면 해요. 우리나라가 테헤란로까지 이름을 붙였을 때는 이란하고 매우 경제 협력이 잘 됐을 때인데 테헤란에는 또 서울로라고 또 이름을 붙인 거리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동 평화가 이루어져서 이란하고도 우리가 경제 협력이 좀 됐으면 좋겠지만은 이란 혁명 이후에 핵 개발로 북한하고도 가까운 나라가 돼버렸죠. 이상계엄의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국군,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서 보이는 위기감은 이 위기감이라는 의미가 뭔지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웨지 일본판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은 16일 11월까지 민간 부처 경찰 등과 함께 후방지역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화랑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군의 현주소, 이재명 대통령의 격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찾은 곳은 38선을 경계하는 제25 보병사단, 주둔지 방문이 아닌 북한을 보이는 비룡 정만대에 모인 장교 60여 명을 격려했다. 과거의 군대와 지금의 군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군의 처우와 대우, 인식도 달라질 것이니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싸워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첫 시찰에서 군퇴직자가 늘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음을 언급해야 했던 사실은 직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추구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육군 참모총장 등 많은 군 고위 간부가 체포됐다는 것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밑에 얘기를 좀 미리 하면은 돌려 말하고 있지만 한국군의 군인 정신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민방위 정도만 하라는 것이고 국방장관도 민간인 출신이 지명되었죠. 5대 도시권에서 실시되는 화량훈련은 11월까지 하게 돼 있는데
군과 민간이나 부처, 경찰, 소방 등이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정세를 반영해서 민방위, 경찰 이런 등으로 해서 대피, 드론 등에 대응하는 중점을 둔다. 이런 식이니까 지금 대만 유사도 있고 중동 정세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군의 그 경각심을 위해서 민방위 훈련 이런 거보다도 그 실제 실전 연습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11월까지 화랑 훈련이나 하고 자빠져야겠다 하는 거로 보니까는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네요. 이시바 총리 앞으로는 3가지 접근법으로 정책 추진, 고물가 대책, 관세 협상, 지방 창생 등. TBS 뉴스 22일 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기자회견을 연 이시바 총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실감할 수 있는 일본을 실현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혀 자민당의 참여연 선거 공약에도 포함시킨 2040년 명목 GDP를 1,000조엔으로 인상하는 것과 평균 소득의 50% 이상의 증가를 다시 한번 목표를 내걸었다. 앞으로 오늘의 고민 제거, 내일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고 희망 있는 미래를 만든다. 과거, 미래 3가지 접근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호소했답니다. 임금 인상이나 고물가 대책, 구체적으로 이것도 좀 추상적이죠. 미국에 의한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이나 사회보장 개혁, 간편한 정책인 지방 창생 등을 주력해 나간다는 것, 이렇게 또 3가지로 압축을 해서 풀었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예산 시책, 그것을 청동원에 적합한 경제재정 운영을 해나갈 것. 일본도 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2만엔 주겠다고 전국민 참 그 돈을 우리나라처럼 또 국채 발행을 해서 헐내는지 그러면서도 적확한 경제재정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또 표현을 했네요. 댓글 소개를 해보면은 우치야마 미츠루 도쿄대 정치학 교수는 이 3가지 어프로치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모두 중요한 정책이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특히 참여연 선거에서도 여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초당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정책이 이게 쉽게 되겠느냐 하는 뜻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코스모모라고 일반 독자인 것 같은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뜨릴 뿐이네요. 임금 인상이나 퍼주기니 들어가는 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 자민당이 할 수 있을 것은 없지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 방향성이 그쪽이 더 훨씬 높을 거야 라고 좀 비판적인 댓글이 있네요. 유럽에서 대동으로 바뀌는 대일의식, 선진국화 공통과제 국교정상화 60년 지지컴 시사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고도 성장을 하고 군사 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빠르게 발전한 한국은 이제 선진국 이론에 이름을 올린다. 경제 침략 경계 수교 전 해인 1964년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격화됐다. 국교 정상화는 제2의 한일 합방 등으로 쓰여져 경제가 일본의 영향 아래 놓일 것을 염려하는 주장이 많이 진열되고 있었다. 1998년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나중에 국내에서는 개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1인당 GDP 역전.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
국내 총 생산은 36,130달러인데 약 530만 행일로 일본의 32,500달러 약 470만 행을 역전했다. 사회의 IT화는 일본보다 앞서고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문화는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다는 자부심도 강해지고 있다. 상호 보안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17일 열린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담에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한일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오랫동안 몸담아온 오구라 가치오 전 주한대사는 인구 감소와 젠더 등의 문제를 들어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함께 인지되면서 사회 상황도 비슷해졌다. 공통의 과제에 함께 임하는 시대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은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아직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좀 이르겠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상호 보완 관계로 하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으니까 한일을 내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두고 봐야 되겠죠. 체인지 변화라고 제가 좀 실습한 그런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데는 감성적이 아니고 논리적인 거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필요성 논리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무엇을 위하여는 그 위하여이라는 게 이제 보통 목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필요 조건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풀어매깁니다. 충분성 논리는 만약 뭐뭐 하다면 그러면 뭐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필요성 논리는 존재하나 충분성 논리는 신기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라지, 덧없는 희망, 망상이다. 그러나 유용하답니다. 왜 신기루이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 논리 전개가 우주 기원까지 가야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저 수준은 안 됩니다. 워낙이나 그 수학 공부가 젬병이라서 시그마까지는 알겠는데 위하고 밑하고 이게 무한대도 아니고 이거 제로다 끝나는 부분 2의 n제곱 n은 제로인데 요게 해석할 능력이 저는 좀 솔직히 무식한 입장입니다. 주제 영역, 통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책임 영역이 있고 영향 영역이 있다. 산소, 산소라는 것은 꼭 인간이 산소가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와 같은 거, 그 다음에 핵심동인, 근본원인, 그리고 그 필요 조건이나 뭐 또는 목표도 굿 이너프 정도 하면은 그리고 만족할 만한 수준 정도 요 정도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파원이라는 것은 and라는 건데 충분성 논리기호다 이게요. 이 충분성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쳐져 가지고 변화 어떤 목표를 이루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요거 작성했다고 달성될 거냐? 그게 아니고 세 번째로 이것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또 물어보아야 되고 이것으로 충분한가? 또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계속 풀어 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요 두 단계로 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면은 중간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좀 템플릿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가 논리 연습을 좀
변화를 위해서, 우리 개인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연습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인 변화 목표를 주제 영역을 정해서 실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자기 통제 영역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책임 영역, 어떤 조직에 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역량, 내가 한 행동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인 역량까지, 시스템적인 역량까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주제 영역을 한 3가지 정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이 경계선이 없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스르프 퇴계로 도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소개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 스르프 퇴계를 성공을 했다, 변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변화가 안 됐으니까 이것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이랬을 때 개인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미리 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개인 통제 영역까지는 이제 확실히 제가 이제 그 기업의 스루풋 실전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거기까지입니다. 책임 영역, 역량 영역까지는 아직 갈 만한 수준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 생활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그거라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필요 조건이 원인인데 원인 1, 원인 2로 했는데 이걸 필요 조건 1, 2 이걸 했는데 이런 거를 충분 조건으로 표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밑에다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가 되고 만약 뭐뭐 하면 뭐뭐가 되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러면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 또 추가적인 삽입을 해야 되고 이것으로 근데 또 충분하냐? 또 무엇이 필요하냐? 그렇게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